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일한국 준비와 조망 과목의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12차 시 통일과 화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몇 가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과거 역사와 유산,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망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화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우스 아프리카는 종교개혁, 레포메이션 이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프랑스에서 건너온 개신교도인 위그노와 네덜란드 및 독일에서 온 프로테스탄트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세기에 대규모로 이곳으로 이주한 개신교도들에 의해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위구노들은 케이프타운 근처인 스텔렌보시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그 중에 프랜스턴호크라는 곳에 가면 이들이 이곳에 온 지 350년이 되던 해에 세운 특별 기념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영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케이프타운으로 들어오자 네덜란드 백인들은 동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보어들이라고 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보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어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네덜란드어로는 부어라고 하며 농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들 대부분이 농부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전쟁은 두 번 일어납니다. 1차 전쟁은 1880년 말에 반발하여 1881년 3월 23일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났는데 이에 따라 영국은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의 독립을 인정하였고 보호족은 이곳에 정착하였으나 나중에 이곳에서 다이아몬드와 금이 많이 발견되자 영국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1899년 10월에 발발하여 1902년 5월 말에 영국이 승리하였으며 그 결과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의 영토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은 다시 동쪽으로 밀려 프리토리아에 새롭게 정착하였고 프리토리아는 지금도 남아공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행정수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아파르테이트라고 불리는 인종분리 정책이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원래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농민들이 이주하여 남아공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네덜란드어와 매우 유사한데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백인 정권인 내셔널 파티에 의해 강요된 합법적 인종 분리 제도로 이 정책을 통해 소수 백인들은 모든 특권들을 누렸지만 대다수의 유색 인종들은 조직적으로 억압을 받았고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사우스 아프리카의 국민을 흑인, 백인, 유색 인종, 그리고 인디언으로 분류한 후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통원 금지, 출입구역 분리를 하는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상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지향하였습니다. 나아가 1958년부터는 흑인들에게 시민권도 박탈했으며 교육, 의료 혜택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모든 면에서 백인들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파르테이트는 비폭력 투쟁으로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령 인도의 젊은 변호사였던 그가 남아공에서 동족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1년간 머물렀을 때 그는 변호사 신분임이었음에도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터번을 벗으라는 행정장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법정에서 쫓겨났고 기차에서는 1등석 표를 샀음에도 3등석으로 옮겨 앉으라는 백인의 말을 거부하여 기차에서 내던져졌으며 마차에서는 백인 승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려서 걸으라는 명령을 거부해 구타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남아공에서 처음 전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도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만델라를 아프리카의 간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남아공은 각종 제재를 받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 정책에 반대하던 많은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국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정부는 더욱 공권력으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대 세력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1990년 당시 드클레르크 대통령은 27년간 로번섬의 감옥에 갇혀 있던 만델라를 석방해주면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4년에 마침 모든 인종이 참가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승리하면서 결국 인종 분리 정책은 그 막을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만델라는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전 대통령이었던 드클레르크에게 화해 손을 내밀며 부통령으로 출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드클레르크도 이 제안을 수용하여 함께 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만델라 대통령은 1994년 4월 27일에 아파르테이트의 완전 폐지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만델라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드클레르크의 용기와 결단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보수적인 백인들에게 배신자로 비판받지만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남아공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드클레르크와 만델라가 화해하여 아파르테이트를 종료하고 새롭고 민주적인 남아공의 기초를 놓는데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사람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만델라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제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과거 인종차별이 나왔던 수많은 억압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결국 진리와 화해위원회가 창설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시 존경받던 사우스아프리카의 영적 지도자 데스몬드 투투 성공의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사법단체로서 인권을 유린다는 사례들을 신고받고 조사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도 잦은 신고한 후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세 개의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는데 첫째는 인권유린위원회로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인권이 남용된 사건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둘째로 회복 및 재활위원회는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재활을 돕는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위원회는 법의 규정 이내에서 사면을 요청하는 개인들의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록 완벽하게 임무를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스아프리카가 완전히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이전하는 결정적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혹한 인종차별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도 받았습니다. 백인 정부가 행한 범죄뿐만 아니라 새로 정권을 잡은 아프리카 민족회의도 백인들에게 많은 범죄 행위를 했음도 밝혔습니다. 1998년 10월 28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 위원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남아공에서는 진정한 화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화해 중심적 접근은 정치적 변화 이후 인권 침해 사건들을 다루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른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남아공은 아직도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빅터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1995년 마침 남아공에서 개최된 럭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 화합 및 통합의 큰 정치를 펼칩니다. 당시 남아공의 럭비팀은 한 명의 흑인 선수 외에 모두 백인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매우 싫어했으며 럭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럭비 대표팀이 흑인들이 사는 빈민 지역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놀면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당시 럭비팀 주장이었던 프랑스와 피나르를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초청하여 격려하였고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마침내 뉴질랜드를 누르고 역전승으로 우승하자 모든 국민들은 함께 환호하며 하나가 됩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직접 피나르의 등번호가 새겨진 럭비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수상식에 참가하여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화해를 주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수상식에서 만델라 대통령은 피나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와 피나르, 나는 당신이 남아공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자 피나르는 만델라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오히려 당신이 남아공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1999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만델라는 새로운 사우스 아프리카를 무지개 나라로 부르며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 때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 원수들이 참여하여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나아가 그와 함께 있던 영적 지도자 투투 주교도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이 대치한 이러한 상황에서 화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서로 화해하여 지금의 유럽 연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베르 쉬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